자, 그리고 친문계는요. 이재명 의원을 향한 공세 수위를 또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던 대자보 테러. 이 대자보 테러를 당했던 홍영표 의원이 그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뭐 인신 공격 정도가 아니고 무슨 거의 뭐 협박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비공개 의원총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발언이 그런 강성 지지자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의원들이 공격을 받고 정말 더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공격들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뭐 문자 폭탄을 한번 보십시오. 하루에 한 1,000개, 2,000개 받다 보면 네. 참 어떻겠어요. 이런 것이 정상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이것들이 갈수록 이제 체계적으로 네.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조짐들이 보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홍영표 의원의 말처럼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의원들도 일부 의원들 의원총회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혹시라도 홍영표 의원처럼 저렇게 요즘 말로 좌표 찍혀서 테러 당할까 봐 겁나서 할 말도 잘 못하는 분위기라면서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안 돼요. 네. 저는 그러니까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뭐 당연히 국회의원에서 비판적 입장을 갖고 비판적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정말 홍영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신공격이나 협박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뭐 내용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만 이런 형태의 공격을 하는 것은 그 비판의 정당성을 잃게 만드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잘못됐습니다.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보낼 수 있고 그렇게 뭐 얘기할 수 있죠. 당원이라면 그런 권리가 있으니. 그런데 만약에 뭐 홍영표 의원의 인신에 공격하거나 협박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정말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의견들을 누구든 자유스럽게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게 뭐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든 찬성 입장이든 관계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본인의 입장이 맞지 않다고 해서 인신공격에 협박을 하는 것은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요. 당의 건전한 토론 문화가 사라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소위 좌표 찍기가 된다. 이런 형태에 가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의견은 내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 비판이 상식적인 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이해될 수 있는 선에서 정리가 돼야지 인신공격이나 협박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홍영표 의원의 경우에는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3m짜리 욕설이 적힌 대자보 이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 의원들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가 좀 특이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문자 폭탄 또는 팩스 폭탄이 집중이 된다고 하는데 이 팩스에 저렇게 까만 바탕에 하얀 글씨로 된 이 서류가 계속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게 왜 이유가 뭘까 했더니 저렇게 까만 바탕에 하얀 글씨로 써서 팩스를 수백 장을 보내면 바탕을 까만색으로 칠해야 되다 보니까 잉크가 금방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지금 보좌관들이 지금 잉크가 막 떨어져서 잉크값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 되게 특이한 지금 이 항의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저 잉크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문자 폭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 최근에도 그 받아 보면요, 이게 이렇습니다. 나는 뭐 내 생각대로 갈 거야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계속 나오면요, 그냥 멘붕이 돼요. 그래서 굴복을 합니다. 결국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어떤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이 정치권에서 계속된다면 모두에게 이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인데 축구에서 훌리건이라고 하는 이 난동 부리는 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경기장에 못 가게 합니다. 그 사람 신원을 특정해서. 그래서 만약에 문자 폭탄을 막 여러 번 보내는 사람에 대해서 뭐 몇 번 이상 보낸 사람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뭐 투표권을 정지하다든지 당원이라면 그런 조치라도 해야 이게 좀 없어지지. 안 그러면 이 의원들은 정말 전화번호 한번 노출되면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겁니다. 저는 그런 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한번 홍영표 의원이 제안합니다. 지금 이 테러에 대해서 굉장히 조직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배후는 그러면? 아니요, 배후라는 게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런 문자폭탄 당했나 봤더니 어떤 단톡방에 제 전화번호를 한 분이 공유를 했어요. 그럼 전원이 그 똑같은 걸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답변을 캡처해서 거기에 또 올립니다. 그래서 또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조직적이라는 말씀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굳이 뭐 배후까지는 좀 지나친 추측이다 이 얘기군요. 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동안 뉴스 속보 내용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금 대구 범어동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지금 진화 현장에서 지금 소방본부 측에서 밝힌 거죠. 7명이 지금 사망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생한 화재인데 이 화재로 지금 7명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최소 7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5분쯤 그러니까 11시경 발생한 화재인데 7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화재입니다. 글쎄요, 이 화재 규모까지는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고 있는데 사상자 규모가 굉장히 커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대구에서 있었던 이 화재로 7명이 숨졌다는 속보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그리고 저희 저녁 메인 뉴스에서 상세한 내용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편에서는 이 강성 지지층들의 문자 폭탄 문제는 친문계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같은 과잉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민주주의에서 나올 수 있는 일종의 양념 같은 행동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던 건데 이후에 논란이 계속되자 취임 이후에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SNS 시대에 그 문자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자의 수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뭐 대세이거나 대표성을 지닌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문자에 대해서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SNS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분들은 서로 대면하지 않고 문자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문자를 받는 상대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보다 좀 설득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강성 지지층들의 이 과한 행동에 대해서 이 과거 당시에는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종의 양념 같은 행동이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 홍영표 의원이 당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갈수록 너무 폭력적이다,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양념이라고 그러더니 당하고 나니까 이제 폭력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념이란 표현 가지고 계속 이제 뭐 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걸로 야당 지금 여당이 이제 공격하고 이러시는데 물론 그 말 자체의 의미 자체가 이거 해도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뭐 의사 표현을 위해서 문자를 보낼 수 있는데 그게 조직적으로 어떤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또는 그 문자의 내용이 협박, 인신 모독 이런 쪽으로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지자들이 의원에게 어떤 의견들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문자를 활용한다. 그거 자체는 할 수 있다고는 봐요. 그러나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적으로 뭔가 어떤 조직들이 가동이 돼서 또는 뭐 단체가 일방적으로 어떤 동일한 내용들을 계속 보내서 사람들이 업무를 마비시키는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용 자체가 인신공격이 돼서 사람에게 상당히 위협감을 주거나 아니면 불안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소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네. 저는 그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뒤에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하시면서 했던 말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SNS가 활성화되고 문자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